24일 동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실적이라던가 향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외국인들이 출고 대기 기간이 16개월에서 17개월 기다려야 된다. 분명히 좋은 실적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외국인의 네. 매매 동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수급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약간 좀 환율이 내려가면서 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네. 앞서서 살짝 보여주셨지만 최근에 주로 외국인이 어떤 주식, 뭐 어떤 섹터를 매수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뭐 3,400억까지 지금 2시 20분 현재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제가 집계를 좀 해본 게 한 8일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장 최장기 매수한 게 연속적으로 매수가 끊이지 않고 들어온 일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지금 24일 동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와, 네. 엄청 많이 샀네요.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의 어떤 급격한 금리 인상 자체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감소를 했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은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눌렀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금융주 쪽에는 약간의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작년 말 정도가 되겠죠. 12월 말 정도에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25%가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죠. 지분을 한 5% 넘게 지금 외국인이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 주가 자체는 이제 쌍고점을 맞고 34,000원에서 쌍고점이 형성된 이후에는 살짝 빠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기관들 쪽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꺾였을 텐데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30%까지 늘리면서 안정적인 지수 대비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저점 23,000원 부근부터 34,000원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온 이후에 잠깐 조정 그리고 다시 횡보 정도 단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5일 연속 이제 기록을 또 세워나가고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14일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둘 다 공교롭게도 이제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죠.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15일 연속 순매수가 오늘까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이제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뭐 지수도 그동안에는 이제 조금 올라오는 파동들이 나왔지만 조금 무거운 종목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7만 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한 그래도 3배 정도는 올라왔네요. 3배 정도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6만 원대 지지를 굉장히 견고하게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외국인들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뒤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14일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금융주는 아닙니다. 네. 인텔리안테크였어요. 네, 항공 우주, 이제 위성, 뭐 이런 쪽들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네네.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우량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정말 이제 한 92,000원 부근에 고점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은 부딪히고 주봉상으로 윗꼬리를 다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올라가면은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좀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그건 좀 수급 상황에서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대감으로 단순히 올라왔던 때와는 다르게 정말로 글로벌 각 기업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주 산업이라던가 이런 쪽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주가의 등락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미래를 예측하는 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미래를 그냥 만들면 됩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이 기업에 유보율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투자 자금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이 우주 쪽에는 굉장히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체 우주 관광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일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즐길거리, 놀이, 유희 이 정도로 생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 일본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일상이 우주로 나가는 그런 우주 여행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보고 뭐 물론 이게 관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군사적이라던가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서 실적이라던가 향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어려운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들,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깎이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14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좀 테마인가? 하고 네. 이제 생각이 들다가도 확실히 추세라든지 외국인의 지분 확대 현황을 보니까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있구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느껴지네요. 네, 단순 테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정도로 실적을 내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방산을 테마로 베이스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불허전이란 말처럼 네.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나오시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상장하고 나서 한때 막 30만 원대 중반까지 막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장기적으로 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행입니다. 적중했어요.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보셔라는 게 네. 그런 키워드가. 그래서 약간 좀 투자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다음에는 과연 네. 어떤 주식들이 좀 주도주가 될 것인가? 그쵸. 네네. 이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맞습니다. 죄송하긴 한데. 아직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네. 전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갈 길은 저는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좀 2차 전지들이 대부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배터리 셀 쪽은 아니지만 어떤 부품 소재 장비 이런 쪽들은 어려웠던 시기 다 이미 해소하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정고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액, 뭐 분리막, 동바 이런 기업들이 될 텐데 특히나 양극재 쪽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그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차지하는 게 이제 한 6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32%를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점점 더 이게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 완성차 업체의 CEO들이 전부 다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한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 이거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 생산을 완성차를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쪽에 있어서 가격 급등이라던가 조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뭐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이슈 있었지만 전부 다 지금 거의 고가 회복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잠깐 꺾였다가 사상 최고가 행진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꺾여서 있을 때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밸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2차 전지는 끝났다. 근데 이제 뭐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8%밖에 안 팔렸는데 끝나기는 뭐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절대 안 끝났고요. 이 점점 더 캐파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를 출하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보급률이 더 지금보다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2차 전지는 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완성차 업체, 그리고
관련된 부품주들도 저는 조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차 관련해서요? 네.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겠죠. 네. 그런 쪽들로 보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 이런 쪽들이 1분기에 또 환율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EV 쪽 전기차 판매 비중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현대차 그룹에서 약간 그 전기차 패권을 좀 일시적으로 놓쳤던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에 집중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시장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전기차가 당분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던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EV 쪽의 판매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관련주로는 이제 부품주들도 같이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라던가 뭐 만도, 구형테크 그 밑단에 좀 작은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아진산업이라든가 뭐 대원산업, 세종공업, 성창오토텍, 화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주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포문을 좀 열어준 거는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이런 쪽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 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에 맞춰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반도체 수급 현상이 한 3월 말 정도부터는 기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풀렸다.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 4월 중순에서 5월 정도에는 이거 제대로 생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심각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네. 기아차잖아요. 그쪽의 모델을 일단은 제가 시험 삼아서 계약금 10만 원이니까 네, 나중에 안 하면 그냥 빼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워낙에 이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제가 취소해도 사갈 사람은 많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궁금해서 제가 계약을 직접 걸어봤어요. 몇 개 걸어봤습니다. 인기 모델들에 대해서. 네, 걸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 3개월 전에 걸었는데 출고 대기 기간이 16개월에서 17개월 기다려야 된다. 16일이 아니라 16일? 예, 네, 16일이 아니고 16개월에서 17개월 기다려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한 15개월 얘기를 그때 했었고요. 그만큼 정말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풀리면서 정말로 그런 인기 차종들 그리고 해외 쪽에서 어떤 지금 반응이 오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차량 생산이 지금 캐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게 풀린다고 하면은 정말로 환율 효과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실적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이제 부품주는 화신, SL 같은 기업들인데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글로벌 사업장 중에서 어떤 미국이라던가 인도, 브라질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유럽이라던가 러시아 이런 쪽들의 리스크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감소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기차, 기아차가, 현대 기아차가 지금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알라바마 그쪽에서 현지 생산 시설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또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이제 제가 미국이 지금 올해 전기차 원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쪽에 화신 법인이 있어요. 네, 화신 아메리카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쪽에 1분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이미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년 반영되면서 점차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또 미국에 기진출한 국내 배터리 3사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신사업단에서 OEM으로 배터리 케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아무리
지금 현대기아차와 독보적인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해왔던 그런 업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친환경단의 부품으로 R&D 개발이라던가 그동안에 보면은 굉장히 뭐 현기차도 힘들었지만 그 밑에 부품주는 더 힘들었어요. 재무제표 웬만한 거 열어놓고 보시면은 정말로 최악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에도 쌓여있는 유보율을 가지고 R&D 쪽 계속 투자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하면서 그런 쪽으로 들어갈 만한 여러 가지 부품 이런 것들 개발했던 기업들은 분명히 차별화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뭐 SL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쪽도 그 글로벌 고객사에 LED 램프를 많이 공급을 하는데 이 적용 차종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엔 이게 웬만한 차에 다 옵션을 따로 넣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랜저급이 이제 국민차 한 4천만 원대가 그냥 평이하게 사는 가격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양들을 적용을 해주는 차량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급의 차량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GM입니다. GM 쪽에 이제 제네럴 모터스 쪽으로 픽업 트럭에 이 LED 램프를 같이 공급을 하면서 이쪽은 정말로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는 공룡이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게 어떤 전기차의 주도권을 뺏겼는데 지금 양산 시설 이제 다 갖추면서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테슬라의 어떤 생산량 이런 것들을 따라잡는 수순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동화 사업부를 출범하면서 첫 번째로 기아하고 지금 수주를 굉장히 큰 규모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전용 제역이라던가 핵심 부품단으로 가면서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네. 좋은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꾸린다. 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아까 당장 사는 거는 조금 보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일단 지금 괜찮게 움직이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 한 100% 중에 그래도 한 20에서 30%는 조금 현금을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내 자산의 100%를 정말 어떤 뭐 한 종목에 그리고 한 섹터에 몰빵해 놓고 현금 없이 그랬는데 이게 또 미국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지수가 또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왔을 때에는 내가 어느 정도 바닥을 또 잡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걸 알더라도 투입할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정말로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30%는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완성차하고 부품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들의 한 20에서 30% 비중을 실어서 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요하게는 이제 기아차, 현대차가 되겠죠. 그리고 부품주들은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나눠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부품주를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건설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시면은 한 2-3종목 정도에 분할해서 각각 한 10에서 15%씩 채워서 이쪽도 한 25에서 30% 정도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한 20%가량이 남는데, 이쪽은, 조선주. 네, 조선주 쪽에 저는 조금 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리드타임 이제 납기라고 하는데 이 수주를 정말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수주가 재무제표로 팍팍팍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시장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무제표 찍히지도 않고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실적 개선은 안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투자들이 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납기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의 선박은 조금 이제 납기가 좀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 받아서 재무제표에 찍히는 기간이 다른 지금 어떤 그 조선주들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실적 확인하면 그만큼 주가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일단 수주들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전부 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들에 적절하게
한 20% 정도 분산 투자를 해놓고 일단 현금 한 20에서 30 정도 쥐고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잠깐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예전에 고점 부근에서 사셔가지고 많이 물려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네 뭐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런 구간에서 레버리지만 안 썼다라고 하면은 비록 손절선을 놓치고 수익률이 크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좋은 기업들, 개선될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증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올라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진통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뭐 수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내 수익률도 같이 흔들리겠지만 마음도 흔들리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 나중에 두고 조금 중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봤을 때에는 어떤 실적,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모멘텀들은 배신을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어차피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관 차장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많이 모셨지만은 네. 이번이 약간 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네.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돌아섰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됐고 주가도 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심적으로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은 네. 이럴 때가 사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 잘 스터디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은 관심 종목에 편입시키시고 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관 차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